가장 락 비트와 락 사운드랑 가장 잘 궁합이 맞는 그룹이다. 아, 소주를 사자는 건가? 비슷하고 평범한 건 안 하겠다. It's me. 아, 여름이 왔구나. 풀파티를 준비하고 있구나. 사실 처음에 듣고는 솔직히 약간 불호에 가까웠거든요. 이게 뭐지? 너무 기묘하다. 이거 영어야? 이거 한국어야? 이거 어느 나라 말이야? 테크노죠. 굉장히 독특하고 좀 생경하고 굉장히 빠르잖아요. 평소에 즐겨 듣는 장르가 아니에요, 테크노가. 그래서 좀 어렵고 이게 뭐지? 그런데 기억에 남는다. 새로운 수능 금지 곡에 새 장이 열렸다. 루시퍼 이후에 레드 그리고 이츠미다. 굉장히 이상하지만 되게 듣게 된다는 거. 소주가의 석류가 막 이러잖아요. 아, 소주를 사자는 건가? 그러면 삼육바이는 혹시 삼겹바이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 후렴 부분이 약간 뭐 제니퍼 로페즈, 뭐 마돈나 이런 느낌도 살짝 들었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면서 그런 호기심을 좀 자극시키는 측면도 좀 있긴 했었고. 이 기묘한 느낌이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 그 뒤를 이어듣게 된다는. 가사가 FX 같았어요. 뭔지 모르겠는 가사. 근데 신난다. 약간 유로 댄스 샘플링한 것 같은데. 빠바바바바바바바 그거 약간 에어로빅 할 때 그렇죠. 많이 나오는. 중년 아재 세대들한테는 좀 친숙하고 익숙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정현 씨의 느낌도 살짝 나고. 아일릿은 이정현과 합동 무대를 실시하라. 연말 무대에서 합동 무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타이틀을 이츠미로 골랐을까요? 이게 해외에서는 좀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테크노 좀 EDM적인 느낌, 그 해외를 노린 어떤 그런 전략적인 선택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쇼츠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뭐 짧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구성이어가지고 그러네요. 약간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 전에 아일릿이 했던 음악과는 전혀 다르지만 아일릿의 음악인 것 같아요. 듣다 보니 안전한 음악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지점에서 저는 이런 것도 하네, 약간 재밌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 들을 수밖에 없나 봐요. 이츠미가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다른 노래들은 오히려 잘 꽂히지는 않더라고요. 타이틀곡보다는 네네. 나머지 곡들이 훨씬 더 좀 끌렸어요. 마밀라, 피나타파이 이 곡이 사실 저의 사실 베스트 신스팝인데 사운드가 완전히 마돈나 1집 때 어떤 그 초기 사운드의 어떤 그런 느낌. 근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가사가 너무 귀엽고 혹시 조장하실 분 있다는 나는 아니야,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약간 완전 대학생이고 뭔가 사실 주저하는 순간들 너도 있지? 조금은 그래도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사랑 리듬이랑 완벽하게 딱 맞아 들어가진 않거든요. 초반에 그 불협화음이 근데 되게 귀여워요. Love All the You. 이게 자서전 같기도 하고 일기장 같기도 한 내용이 전 되게 와닿아서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됐고 전 이 곡을 제 프로그램에 선곡을 했습니다. 네. 겟레디 위듬이라든가 D&B라고 하거든요. 장르로 치면 드럼앤베이스예요. 신스랑 드럼이랑 베이스가 가장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음악이고, 드럼이 굉장히 잘게 타다다다닥 막 쪼개지면서 베이스로 깔리는 그런 장르의 음인데 앨범 첫 트랙에 이런 몽환적인 사운드의 트랙을 넣어둔 거 너무 좋아해요. 여기에서 뭔가 해치고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번 수록곡 중에서 1번, 4번, 5번이 기존의 아일릿의 어떤 분위기였다면 과감하게 좀 써서 신선하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It is what it is. They feel like who she.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에스파표의 쇠맛의 정점. 하고 싶은 거 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맞나 싶긴 했어요. 여러 번 들으니까 괜찮아요. 처음 들었을 때 좀 어려웠어요. 두 번째 들으니까 그냥 에스파구나. 에스파 노래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에스파 감성 모르는 사람 나가라. 비슷하고 평범한 건 안 하겠다. 전자음 같은 경우도 평범하진 않았고 사운드적으로는 굉장히 힙하면서 이분들은 랩을 잘하시는 분들 같기도 해. 그리고 진짜 리얼 힙합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겟돈보다 훨씬 좀 힙해진? 에스파가 힙합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꽤나 잘한다. 피처링이 지드래곤이라서 음악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지드래곤 느낌이 좀 더 진하게 느껴지긴 해. 아이유 씨 노래보다. 지드래곤도 좋은 랩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전 진짜 생각하거든요. 스파이시 같은 곡에 지드래곤이 딱 한 스푼 얹었다면은 너무 잘 믹싱이 됐을 텐데,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GD가 랩을 시작하기 직전, 그 다음에 랩을 막 시작했을 때 그때가 너무 하이라이트 같은 거예요. 정말 슈퍼스타가 피처링을 했을 때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드래곤 피처링도 나쁘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동물 같다 뮤비가. 너무 동물적인 감각을 한 4분 안에 담아낸다면은 이 뮤비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얼굴이 바뀌어요. 맞아. 이게 뭐지? 공포 영화인가? 나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공포와 불안을 영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이 곡이랑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그로테스크함이나 감성을 완전히 소화를 해내는 그리고 그걸 이해까지 시키는 그런 아이돌이 된 것 같아가지고 타이틀곡이 좀 궁금해지긴 하고 리브 마이 라이프인가? 그런 노래도 되게 좋아요. 그런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으면 찾아 들을 것 같긴 해요. 대중적인? 전 사실 가사를 좀 보는데 이게 영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대중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냥 작정하고 WDA 같은 거 냈으면 좋겠어요. 수록곡도 그렇고 그냥 한번 쫙 진짜 내가 보여줄게 빵 약간 했으면 좋겠다. 수우파 생각난다.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 이걸 감추지 못하게 한다. 댄스라고 할 때 느껴지지 않는 그 춤만의 뭔가가 있어. 흥이 있어서 뭔가 맞아. 춤하면 한번 확 돌려야 될 것 같은 하물놀이 같아요. 지금. 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딱 YG 스타일 공식 그대로 약간 가져간 곡이 아닌가. 대중적이야. 네, 귀에 확 꽂히고 끝까지 놔주지 않을 만큼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처음 도입부부터 약간 멜로디 리듬이 동양적이에요. 그러니까 국악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사운드만큼 가사에 좀 공을 들여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좀 사운드 좋고 YG스럽고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 가사가 월화수목금토 춤 춤을 즐겨야죠. 네, 가뜩이나 힘든 알겠습니다. 세상 춤을 이렇게. 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퍼커션 같기도 하고 이게 드럼 같기도 하고 보여주마 나의 춤 하면서 요 파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춤이라고 하는 발음의 특징을 되게 잘 살렸구나. 1번, 2번이 요즘 시대의 성공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3번, 4번은 기존에 담보되었던 그런 스타일로 한 곡 한 곡 다 색깔이 확실히 다르고 난 문이 좋았어. 딱 들었을 때 이거 무대에서 하는 거 보고 싶다. 라운지 음악 같은 그런 느낌 나잖아요. 달밤에 들으면 꽤 괜찮은 곡이어가지고. 춤이 베스트긴 한데 I Like It이라든가 초반에 이제 컨트리풍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신스락으로 딱 전환을 시키거든요. 15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 예. 락티딘 보컬의 아름다움과 멜로디를 느낄 수 있는 거는 4번.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R&B로 오히려 라디오 친화적으로는 I Like It이나 락킨도 근데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까 이게 익숙한 맛이라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소속사의 노래인지는 다들 알 거예요. 2NE1부터 블랙핑크. 이 부분은 리사가 불렀겠다. 이 부분 제니가 했겠다. 계속해서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호불호가 있을 뿐이지 나쁘다 뭐 좋다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긴 한데 DNA 유산을 고스란히 이렇게 물려받으면서 그런 전략도 전략이라면은 나쁘진 않아요. 독자적인 뭔가 갖춰 나가려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프로듀서진의 과감한 교체 아니면은 장르적으로 기존에 본인들이 안 했던 장르를 선택을 해가지고 좀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장르로 해도 약간 한계는 있거든요. 외부 프로듀서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랩이랑 노래까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무대를 진짜 잘해요. 잘 들었지만 뭔가 좀 더 다른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아까워서 못 듣겠는 노래가 너무 오랜만에 생겨가지고 블루 발렌타인의 파트 2 같았어요. 구성 자체가 점층적으로 고조되다가 후반부에 터트리는 진짜 잘 나왔다고 봅니다, 이번 앨범. 지난번하고 비슷한 결이긴 한데 조금 더 좋아졌다는 느낌이 저는 오히려 들었어요. 처음에는 잘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단순하게 쉽게 들리지는 않았고요. 저한테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랑을 막 퍼붓는 세레나데인데 작사가 한로로 이렇게 조합이 또 될 수도 있구나. 가사가 문학적이더라고요. 본인의 음악은 되게 감성적이고 가사가 되게 잘 들리고 이런데 여기서 또 자기만의 내면의 힘을 막 풀어낸 것 같아. 뭉클한 약간 감성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믹스팝이 이런 서정성을 가질 수 있구나. 노래 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성이랑 가성을 적절하게 섞어서 하는데 굉장히 맛깔나게 소화해내고 있거든요. 후렴을 설윤, 혜원, 릴리 순으로 가더라고요. 곡이 진행될수록 사운드 밀도가 되게 촘촘하게 쌓이는데 그 구조가 되게 영리한 느낌? 이 멜로디 라인만 놓고 보면 헤비세레나데는 좋은 부분들을 되게 연속으로 나오게 구성을 한 노래 같아요.
거의 그냥 걸을 타선이 없는 그 배열로 가는 게 위어 블루밍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또 특유의 엠믹스의 어떤 감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도 여기가 제일 좋은가 싶었는데 뒤에 더 좋은 게 더 있네? 끝났나 싶었는데 더 좋은 게 또 나오더라고. 이번 타이틀에 대해서 기존의 앤서들이 좀 불만족스러운데 이런 의견이 있던 걸 봤거든요. 오를 들었는데 그거를 듣고 나니까 이 팀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쳐서 이 지점까지 왔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강도 자체가 연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크레센도에서도 여실히 본연의 어떤 그 색채를 유지하는 거는 있긴 하고, 하지만 기존에 비해서 확실히 좀 옅어진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게 좀 진화한 느낌이에요. 저는 단순히 A랑 B 장르에 더하기가 아니라 장르가 촘촘히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들어간 믹싱 팝을 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방향성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방향성도 되게 좋게 들어가가지고 근데 저는 후발 주자의 앤서로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훨씬 더 좋고, 저는 앞으로 이분들이 걸어가실 길은 이런 쪽으로 나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타이틀이 일단 너무 좋고 첫 번째 트랙 너무너무 중요하다인데 첫 번째 트랙 크레센도 좋다. 개 좋다. Oh my God, out of control.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정말 약간 좋아요. 더블 타이틀에도 좋을 만큼으로 잘 나왔다고 보고 라이브로 좀 다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3번 곡이었어요. I Deserve It. 전작 앨범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현존하는 걸그룹 중에 가장 락 비트와 락 사운드랑 가장 잘 궁합이 맞는 그룹이다. 수페리어 앞에 타악기가 이제 두두둥 두두둥 깔리면서 들어가는데 끝까지 쫙 이어져요. 그래서 수페리어랑 그 라우드가 이어서 들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라우드 도입부가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가사만 보면은 진짜 발라드 같거든요. 근데 노래 듣는데 일렉이 나오는 거예요. 4세대 걸그룹 중에서는 보컬로만 보면은 이분들이 제일 잘하긴 하거든요. 조화가 되게 잘 이루어진 보컬 하모니 여성 그룹이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릴리가 작사를 했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할 줄 아는 아이돌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클로징 트랙. 엠믹스 노래는 라디오를 타주면 대중들에게 더 매력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벌써 헤비 세레나데는 틀었고요. 크레센도도 앞으로 틀 겁니다. 라우드 같은 경우도 새벽 시간대나 좀 늦은 시간대에 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